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수권 분포하고 저 해수 맞죠? 이용하는 부분까지 했었고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이 좀 나오죠. 그 해수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같은 게 나오는데 자 그게 2단원입니다. 2단원이 2번 해수의 특성과 순환입니다. 해수의 아이고 잘못 썼네요. 얇게 합시다. 해수의 자 2번 해수의 특성과 순환입니다. 순환. 교과서 보면 몇 페이지냐면 248페이지고요. 페이지고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이 01번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깊이에 따라서 바닷물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입니다. 해수의 온도. 그리고 여기 탐구할 내용은 학습 목표로 할 거는 깊이에 따른 그 수온 분포를 다른 교과서에서 새로 연직 수온 분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실험으로 알아보면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그냥 익히는 게 아니라 실험으로 탐구해보자. 실험으로 탐구하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48페이지에 실험이 있는데요. 이걸 1번으로 잡으면 실험이니까 EXP 익스페리먼트 실험이고 실험 제목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돼 있는데 우리는 탐구까지 보십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탐구라고 합시다. 탐구. 일단 실험 과정 한번 쭉 볼까요? 1번 해가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실험 결과도 이게 아마 깊이에 따른 그거니까 그래프로 결과를 나타내면 됩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제일 핵심적인 게 일단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맞죠? 넓은 수조 이렇게 그다음 커다란 수조에 바다를 표현하니까 물 들어가겠죠.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다. 이게 우리 수조의 물이지만 지구에 분포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 바다의 깊이에 따른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제일 큰 게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햇빛이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햇빛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햇빛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보통 적외선등, 열이 많이 나는 아니면 백열등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태양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탠드인데 아주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스탠드. 아이고. 이렇게 적외선등. 여기 전구가 있고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넘어지니까 스탠드처럼 이렇게 과학실에 있는 열이 나는 적외선등. 그러면 이 적외선등 또는 백열등은 자연 상태에서 뭘 뜻할까요? 그렇죠? 햇빛 역할.
수온의 영향을 가장 큰 역할을 주는 햇빛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적외선 등이 켜졌을 때 햇빛이 비춰질 때 바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그거를 해주려면 온도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를 재려고 하면은 온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깊이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깊이를 계속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온도계를 몇 개 설치하면 되겠죠. 교과서 보니까 한 5개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계를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에이, 온도계가 휘었네. 온도계 하나는 요만큼 깊이로, 또 한 개 온도계는 뭐 요만큼 더 깊이를 다르게 하고 있죠. 깊이에 따른 온도를 재야 되니까 하나 더, 또 하나 더. 온도계 3개를 설치했다. 깊이가 다르다. 위에 뭐 연결된 거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여기 햇빛이 비치게 되면 분명히 여기 물 표면하고 물 깊은 곳하고 온도 차이가 날 겁니다. 햇빛이 여기 적외선 등에서 여기서 빛이랑 열이 나오겠죠. 열이 나오면은 이 가까운 부분, 표면 부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 안으로 내려갈수록 빛이 열이 투과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안쪽에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위에 쪽에는 온도가 뜨겁다. 뭐 30도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20도, 10도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원래 물 온도로 일정하게 낮은 온도로 유지되겠죠. 그럼 그걸 또 이제 결과를 먼저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 해서 2번 해서 과정이고 그다음 뭐라고 하고 이거 결과 2번에가 결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지금 깊이에 따른 거니까 아래쪽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 X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온, 깊이에 따른 수온이니까 이쪽을 깊이, 세로축을 깊이. 실제 바다라면 미터나 킬로미터가 미터가 될 것 같은데 실험실이니까 이건 센티미터 하면 되겠죠. 센티미터. 그리고 여기는 온도, 수온, 물의 온도, 수온, 바닷물 온도, 실험실 담겨 있는 물의 온도. 그러면 뭐 도시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햇빛의 영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거는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가? 얕은 곳에는 빛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높고 내려갈수록 투과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표면이 여기가 뭐 표면이라고 하면 0일 거고 여기가 이제 깊어진다. 뭐 만약에 10cm, 20cm, 뭐 30cm 이런 식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40cm 그리고 50c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다. 온도 뭐 요 몇 도 하고 10도, 20도, 30도, 뭐 40도, 50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면 햇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처음에는 표면에는 높이가 낮은 곳, 여기에는 뜨거웠다가 맞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햇빛 투과돼서 에너지가 적게 전달되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컸다가 쭉 줄어들면서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햇빛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낮은 온도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몇 개 이층? 2개 이층으로 나오죠. 쭉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바닷물 수온 깊이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2개 이층으로 나오지 않아요. 결국 뭐냐? 햇빛 말고 하나 더 작용한다는 거예요. 햇빛 말고 하나 더 작용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람이겠죠. 바람. 그래서 바람의 영향도 한번 생각해요. 이 실험실에서는 바람을 하고 싶으면 뭐 선풍기 작은 거, 손선풍기 같은 걸 틀어도 되고, 안 그러면 뭘로 할까? 부채를 뭐 부채 모양,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서 불게 해준다.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뭐 부채 같지가 않지만 부채로 자연 상태에서는 바람이죠. 이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한다. 자연 상태의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를 막 붙여주게 되면은
이 부채를 붙이는 바람이 불 거죠. 바람이 불면 여기 물 표면에서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아래로 섞여요. 섞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 그래프 보세요. 위아래로 섞인다. 위에 부분은 온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았는데 막 여기 바람이 불면서 물이 막 섞인다. 위아래로 섞인다. 대류한다 그러죠. 막 섞여버리면 섞인 물은 온도가 위에는 높고 밑에가 낮다.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섞여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겠죠. 맞죠? 같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깊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쪽은 섞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곳에서는 햇빛, 저 백열등, 적외선 등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투과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다가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곳에서는 다시 일정해지죠. 그래서 좀 표시가 안 나는데 다른 색깔 해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층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가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곳에서는 햇빛이 점점 투과되는 양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맞죠? 그러다가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곳에서는 다시 깊은 데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자연 상태에서 층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세 개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름을 잡아놨죠. 요 위에는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혼합된다 해가지고 여기 온도가 일정한 층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그리고 갑자기 수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층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 그리고 저 깊이에 있으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거, 요거 깊을 심자 써서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요건 용어니까 익혀둬야 돼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형성되는 원인을 알아야죠. 혼합층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좀 이따만 얘기해 볼까요? 혼합층은 뭐하고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건 혼합층은? 바람. 그럼 수온약층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햇빛이죠. 햇빛이 들어온 양이 줄어드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러면 이 심해층에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어떤 영향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혼합층이 좀 문제인데 혼합층에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햇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온도가 형성된 다음에 거기에 바람이 불면서 섞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혼합층은 바람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햇빛이 있어가지고 높은 온도가 형성됐는데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얘는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더 뿌렸으면 바람이 강할수록 물이 많이 섞이겠나 적게 섞이겠나? 많이 섞이죠, 맞죠? 그러면 깊어지겠나? 두꺼워지겠나? 혼합층이 얇아지겠나? 두꺼워지죠. 그래서 바람하고 햇빛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교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위도별 뭐 적도인지 중위도인지 극쪽인지 이거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경계를 안 따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 지역은 당연히 혼합층이 깊을 거고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이 있으면 혼합층 두께는 얇을 겁니다. 왜? 바람의 세기가 뭘 만들기 때문에 혼합층 두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핵심적이고요. 바람의 영향을 특히 계절로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겠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 때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겠죠. 햇빛하고도 영향이 있을 거고 맞죠? 그러면 요거 하나랑 일반적인 설명 하나 쓴다 그러면 일단 온도가 높고 그리고 일정하죠. 그것만 하나 써줄게요.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강한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혼합층에는 일반적인 성질로 봤을 때 뭐냐? 수온이 일단 높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온이 높고 일정하다. 이렇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수온을 높여준 게 햇빛, 일정하게 유지해준 게 바람이다. 이거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용어가 있는데요. 얘는 보통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수온이 확 낮아지고 있죠. 왼쪽으로 맞죠?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와요. 매우 안정한 층이다. 근데 이걸 보기에 내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층은 잘 맞춰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냐면은 매우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심해층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온 약층에 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나오면 더 어려워요.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하면 틀린 보기로 체크를 많이 하는데 맞는 보기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왜 안정합니까? 이 안정하다는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막 섞이지 않는다. 섞인다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 대류는 막 섞이는 거예요. 위에 물이 아래로 가고 아래 물이 위로 가고 막 팥죽 끓듯이 물이 끓듯이 막 섞이는 걸 대류라 하는데 이 안정하다는 거는 막 섞이는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작용이 없는 걸 뜻하는데요. 물리학적으로.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안정하다. 그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수온 약층이래죠. 이 중간에 여기 수온 약층인데요. 수온 약층에 여기 있는 물이 하나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지금 물이 여기 한 개 있고 또 파란색으로 표시한 물이 있어요. 둘 중에 오른쪽에 있는 물이 뜨거운 물이죠. 오른쪽이 온도니까. 오른쪽에 있는 물이 뜨거우니까 지금 둘 중에 빨간 물하고 파란 물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빨간 물이죠. 빨간 물이 더 뜨거워요. 더운 공기 밀도가 작아서 위로 가고 더운 물도 밀도가 작아서 위로 갑니다. 그럼 이 빨간 물은 위로 가요. 이렇게. 반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파란 물은 온도가 낮죠.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갑니다. 찬 공기나 찬물은 아래로, 더운 물이나 더운 공기는 위로 가죠. 밀도가. 그러면 보세요. 수온 약층 여기는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물은 위로 갈락하고 밑에 있는 물은 밑으로 갈라 그래요. 위아래 게 절대 섞일 수 있나 없나? 없죠 절대. 위에 있는 게 밑으로 오고 밑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러면 섞일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친구는 위로만 갈라 하고 밑에 있는 친구는 밑으로만 갈라 하니까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오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이게 대류작용인데 대류작용 자체가 없어요. 물이 섞이지 않는다고. 물이 섞이지 않으니까 매우 안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리고 매우 안정한 층이다. 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섞이는 대류작용이 없다는 뜻을 뜻한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심해층은 그냥 일단 수온이 낮고 설명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수온이 낮고 일정하죠 맞죠? 낮죠? 낮고 일정함. 그리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뭐 중위도, 고위도, 적도 이런 거에 관계없이 바닷속 깊으니까 위도하고 계절하고 거의 무관합니다. 관계가 별로 없어요.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 어려운 말로 연직 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바다로 가서 그걸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 보는 거죠. 수조에 물을 채워서 바다를 만들고 전등, 이게 뭐 전등인데 적외선등이라고 했나? 적외선등을 해가지고 태양을 만들어주고 햇빛을 만들고 부채를 붙여가지고 자연 상태의 바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자연 상태에서 이 햇빛,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 깊이에 따른 수온 온도 변화가 변하는데 첫 번째 빨간색으로 나왔었죠. 햇빛에 의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들어오는 햇빛량이 줄어드니까. 안 들어오는 곳에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층일 것 같은데 하나의 층이 더 생겼죠. 뭡니까?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나는 혼합층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물을 섞어주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이게 혼합층이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햇빛과 바람이 통과하지 않고 맞죠. 영향을 주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수온 약층은 거의 햇빛이 지배하고 맞죠. 혼합층은 햇빛에 의해서 뜨거워진 게 섞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이 강할수록 많이 섞이니까 혼합층 두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깊이에 따른 바닷물의 수온 변화를 실험실에서 탐구로 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오늘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연분 같은 게 나올 거예요.